비만 인구 1000만 시대. 한국인은 왜 비만에 더 취약한가? 한국인은 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더 비만하기 쉽을 뿐만 아니고 비만해졌을 때 서구인에 비해 더 낮은 비만도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살 빼기에 대한 속설들. 비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근육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스트레칭과 같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고요. 특별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 탈출을 위한 필수 조건. 식이 조절과 운동요법. 과연 무엇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 비만은 병이다.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 비만은 모든 발병 가능한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이다. 올 한 해 상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비만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질환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연중기획으로 비만과의 전쟁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비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또 실천을 하려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비만 탈출을 위한 7가지 성공 전략, 즉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매에 대한 바람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막론하고 갖는 소망이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한다. 운동도 해보지만 뱃살은 쉬 빠지질 않는다. 딸들이, 아들들이 엄마 뱃살을 빼래요. 엄마 딴 데는 다 늙시는데 뱃살만 빼면 우리 엄마 늙시러대요. 이제 일 좀 그만하고 놀자. 요즘 놀았더니 배가 막 비기가 찌고 살도 찌고. 뱃살은 남성들에게도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근무한 기간이 늘수록 그에 비례해 뱃살도 늘어난다. 요 정도, 죄송합니다. 이거 왼다리인데요. 네. 민다리 정도 선에 시작을 했다가 5년 지나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보통 이제 얼굴은 한 30대 이제 초반이고 40대. 발톱 자기가 깎기가 불편하잖아요 이제. 왜요? 허리를 숙여서 발톱을 자연스럽게 깎아야 되는데 이제 배가 많이 나오니까 그 깎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흔히 나이살로 불리는 뱃살. 건강엔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들 뱃살을 걱정하는 것일까? 한 자동차 업체 영업부의 연말 회식 자리. 술자리에 앉은 이들의 고민 역시 뱃살이다. 그들은 뱃살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브라보, 야 이거. 제가 생각하는 뱃살은 정의를 하자면 돈이다. 뱃살은 돈이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1년 전에 입었던 그 허리 치수를 얘기하자면 28인치거든요. 지금은 32인치를 입어요. 그 전에 입었던 옷은 못 입어요.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뱃살은 술의 자식이다. 왜 술의 자식입니까? 제가 요즘 술을 많이 먹는데 술이 먹은 만큼 뱃살이 나와요. 또 제 살이 아니다. 남의 거다 뱃살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 이제 4살이고 한데 위험한지 알면서도 곁에 항상 둬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거 평생. 뱃살은 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한 응급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장 동맥은 거의 막힌 상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심장은 멈추기 직전이었다. 심근경색의 원인은 바로 복부 비만. 최근 체중이 갑자기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뱃살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허리둘레 36짜리 바지가 빡빡해갖고요. 후크라고 그러죠. 이 단추로 풀르고 바지 단추로 풀르고 허리띠로만 생활을 했으니까. 허리둘레가 36인치로 굉장히 심한 복부 비만이고 BMI라고 해서 우리가 그 복부 비만도의 수치가 29 정도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평소에 물론 혈압이 조금 높게 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복부 비만이 오면서 몸에 변화가 옵니다. 최근 급성 심근경색 환자 중에 복부 비만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인 BMI가 높을수록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률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비만은 어떻게 우리의 심장마저 멈추게 하는 것일까? 한 복부 비만 환자의 뱃속, 내장 지방이 가득 차 있다. 피하 지방과 달리 내장 지방은 우리 인체의 중요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혈관이다. 체중이 늘어나면서 체지방이 증가하면 지방 속에서 분비되는 염증 인자도 함께 증가한다. 이것은 혈관 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상처가 난 혈관엔 피딱지인 혈전이 생긴다. 염증이 난 부위에 혈전과 불순물이 점점 쌓이다 터지면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된다. 그 결과 심장으로 피가 공급되지 못해 심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다. 복부 비만과 연결돼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대사증후군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제럴드 리븐 박사. 그는 처음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학계에 보고한 인물이다.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40, 50대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대사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40, 50대의 비교적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7명 중 1명이 5년 이내에 심장관상동맥의 이상으로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40%는 6년 이내에 암,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에 걸렸습니다. 각종 치명적인 질환을 야기하는 대사증후군의 기준은 5가지다. 우선 복부 비만의 기준이 되는 허리둘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리고 혈당과 혈압이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부 비만이다. 대사증후군의 원인 중 25%가 체중, 또 다른 25%는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복부 비만자일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인 BMI가 25 이상인 비만 인구 중 대사증후군이 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인에 비해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그만큼 한국인이 대사증후군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대사증후군 유병률 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띈다. 여성보다 더 높았던 남성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50대에 역전된 것이다. 그 배후에는 남자들이 그 40대, 50대에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의 합병증인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사망을 하고 나면 남아있는 그 생존자들이 적어서 마치 유병률이 적은 것처럼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뿌리엔 뱃살에서 시작되는 대사증후군이 있다. 따라서 뱃살을 빼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